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겐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가장 큰 수건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조사 결과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근거를 찾아내 발포 명령 책임의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21일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쏜 전남도청 집단 발포 사건. 이날 계엄군은 조준 사격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총을 맞은 시민들은 아직도 몸속에 총탄 파편을 담은 채 살고 있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요.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발포 명령자를 조사해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가 일어난 오후 1시 이전 일부 병력의 실탄이 분배된 사실을 확인했고 장갑차 기관총에도 5월 20일부터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이 발포 명령은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지휘체계에 있지 않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상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보안사령부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이는 계엄군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실탄 배분 시점과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조사가 광주에서의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 라인과 지휘 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전두환의 신복이자 50 실세로 평가받는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가 5.18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작전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남은 조사 기간 동안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5.18 당시 사망에 안매장된 걸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해남군에서 발견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계엄군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군인 3명이 공통적으로 안매장을 지목한 곳을 파봤더니 유골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삽으로 다듬자 흙더미 사이에서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31사단 장병들이 유골을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모두 3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시민들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 해남 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계엄군 일부의 증언으로 현장 동행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장소를 특정해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해남에서는 1980년 5월 22일과 23일 계엄군의 총격에 최대 6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2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신은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위는 발견된 유골 3구를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제보자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매장 위치, 매장 방식과 형식, 매장 기수가 다 일치했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21년 6월에도 해남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 2구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인원은 모두 242명으로 이 가운데 78명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앞서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됐던 유골이 5.18 행불자인 염경선 씨가 아닐 수 있다는 작년 10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는 처음에는 당사자가 맞다고 봤지만 추가 조사 결과 DNA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단일 염기 다형성, 즉 SMP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짧은 염기 서열 반복, 즉 STR 방식을 사용한 결과 염 씨의 숙부와 여동생 2명 중 1명이 같은 유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군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정인 건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5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7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호남고속철 사업 원안에는 무안공항 노선은 없었지만 전남도가 무안공항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줄기차게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추가된 겁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78.3km 구간으로 특히 무안공항을 지나면서 KTX가 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지방고속철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는 8조 원대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났고 공사 기간도 8년이나 더 연장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데는 결국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이전시켜 무안국제공항을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는 2년 뒤 무안공항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늦어지고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무안공항은 큰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올해는 3개 나라 5개 노선으로 급격히 줄었고 덩달아 이용객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이전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로 투자한 호남고속철 예산은 물론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회도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영록 지사가 간절한 호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안군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안군의 반대 단체들은 광주 군공항은 물론 광주 민간공항에 국내선 이전도 필요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큰절까지 하며 무안군 설득에 나선 김영록 지사의 호소가 통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암의 대불산단 내에서 무등록, 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루 수백 대가 넘는 불법 오토바이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5개월 동안 합동 단속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영암 대불산단,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지 똑같은 곳에서 이틀째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도 없습니다. 대불산단 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무보험 등 산무 불법 오토바이는 줄잡아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한 대당 3-4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돈만 줘요. 우리 다 대불 그리고 다 오토바이고 여기 다 없어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에 오토바이 등록을 기피하거나 같은 국적 사람들 간에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는 번호판 등록 자체가 안 돼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한 달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경찰과 합동 단속은 4차례뿐, 심지어 단속된 1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1건, 그나마 나머지도 모두 계도 조치됐습니다. 5개월 동안 1건을 적발한 셈입니다. 신원 조회가 안 된다 혹은 인원이 부족하다가 관계기관들의 해명입니다. 신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코드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출퇴근 시간 나가야 되는 출퇴근 시간 인원이 없습니다. 도로 교통 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2년 전 대불산단 치안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외국인 무등록, 무면허,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해남군 황산면의 옥공예촌에 눅눅길이라는 청년 마을이 조성됩니다.
옥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뭉이라고 한 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제는 명맥만 남은 옥공예촌이 청년 예술가들을 통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황산면 옥매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제주도로 끌려갔던 광부 255명이 귀향하던 선박이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하면서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옥매산 정상에서 일제 쇠말뚝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서린 옥매광산은 지금도 운영 중이지만 이곳의 원석을 가공하는 옥공예촌은 세월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수십 명에 달했던 옥돌 공예가들은 이제 7명 정도만 남았고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은 좀 많이 어렵고요. 저희 아버지만 이제 거의 본업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최근 옥공예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주도한 눅눅길 사업이 최근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청년 예술가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반은 폐교가 된 옛 초등학교, 구슬옥자를 거꾸로 형상화한 눅눅길 프로젝트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옥공예 마을을 기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옥매광산 다크 투어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한 달 살기 캠프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자연에서 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건립되면서 진도에서 해남을 잇는 황산면 옛길의 옥공예촌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요즘 돌고래의 하나인 상괭이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멸종 위기종 상괭이들이 잇따라 폐사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입니다. 1m 80cm 크기의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폐사한 채 조류에 떠밀려와 있습니다. 폐사한 지 10여일쯤 지난 개체로 추정됩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폐사 원인을 분석 의뢰한 결과 질식사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상괭이는 3에서 5분 간격으로 수면 위에 올라와 폐 호흡을 하는 포유류인데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후 여수 인근 해역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상괭이는 모두 46마리에 이릅니다. 버리니까 이제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해안가 밀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사 활동 다니면서 자주 발견이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구를 발견했는데 지난해는 한 40구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저희들이 거의 뭐 발견을 한 거죠.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또. 여수 연안 해역의 먹이 생물들이 풍부해 멸종 위기종 상괭이의 서식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서식 개체 수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보호 사례를 기반으로 여수 연안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상괭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제 6월 임시회를 통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 데 있어서 상괭이의 보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서 의원님들 설득할 예정입니다. 여수 연안의 상괭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활동은 지역만의 특성화된 생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여수 연안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괭이 보호 활동이 새로운 의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움직임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 전남도민과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한 에너지공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는 시 도민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전남도 의회 의원들과 광주시 의회, 에너지공대가 있는 나주시 의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가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회에 이르는 1인 시위를 하고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전범기업에게 지속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실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1차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